미국이 실제 금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수년 전부터 금이 없다, 텅 비어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금 같은 경우는 영원합니다. 인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금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승차감이 너무 좋다. 한 달에 한 번씩 내용들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셔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느린 자산입니다. 미국이 진짜 금이 있냐 아니면 없냐, 이거에 대한 실체에 대한 의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많이 뜨거웠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8,133톤의 금을 보유 중에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한 25% 가까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금이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의 금 같은 경우 대부분이 이 포트녹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약 한 4,000톤 넘게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 1950년대에 미국이 전 세계 금이 75%가 있었지만 이 계속해서 감소를 보였다는 거고요. 즉 우리가 금태한지 시기에 미국이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의심했던 국가들이 금을 이제 교환해가는 35달러로 이제 교환을 해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2만 1,000톤 정도 되는 금이 점진적으로 지금의 이제 8,100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수치가 변하지는 않았고, 변하지 않았던 게 약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생이 되었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기점으로부터 단 한 차례 제조된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진짜 금이 있는 게 맞냐, 자, 이런 음모론이라고 하죠. 이런 의구심이 계속 이제 제기가 되었고 수십 년간 계속 지속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11년도 론폴 상원 의원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포트녹스 금 전수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게 또 좌절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독일 중앙은행도 자국 금의 일부를 미국에서 이제 회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안 주다가 봤는데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미국이 8,133톤 금이 많은데 왜 안 주냐, 이러한 의문들. 그리고 있으면 그냥 조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죠,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을 보게끔 해주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일단은 미국에 진짜 금이 없지 않나 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도 그럴 게 이게 실제 진짜 있다라면은 상식적으로 금을 그냥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지닌 이 제로웨지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텅 비어있다, 아니면은 이 금은 있지만 실제 내부를 뜯어보니까 진짜 금이 아니라 텅스텐으로 채워진 가짜 금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 내 보수 정치인들이 공식 금 보유량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 연방 의회에 공론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론화되고 사람들에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까지 나서 갖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내가 대통령 되면은 한번 조사해볼게, 이렇게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그래서 올해 실제로 이게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이 진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좀 낮추고 이거를 정치권 좀 가져오려고 하는 요인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같은 기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과 관련된 문건 약 2만 개를 공개적으로 오픈했거든요. 이러한 행보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미국 연준, 너희는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압박하고 싶은데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서 사용한 게 아니었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이 공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는 미국 연준과 미국 재무부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실제 보유 여부와는 다르게 신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금에 대한 진실이 계속해서 나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 미국이 진짜 금이 있다면은 오히려 금을 더 많이 비축해서 과거 금 태환제 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만큼 아직까지 강해,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 금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인 자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추진하는 여러 주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갖고 그거에 대해서 몰수한 비트코인만 소유를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 이제 주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금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해서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이제 기술과 결합된 비트코인을 좀 많이 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금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또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착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뜬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이 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저는 이거를 별개로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쪽을 많이 밀어주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나 아니면 많은 개인들은 여전히 금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이게 안전하다. 그리고 차이점을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고 안정적인 자산인 반면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이제 가치 저장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정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밀려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미국이 아무리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금은 금일 뿐이고 비트코인은 그냥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비트코인 러들은 뭔가 금에 대해서 경쟁 구도로서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양상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혀 좀 상관이 없지 않나.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제 수요가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글로벌 통화 대비 금의 지위와 비트코인 지위를 봐야 되지, 금이 뜨고 이제 비트코인이 떠서 이제 금이 물러나고 그런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근 흐름을 보더라도 금이 올라간 시기와 비트코인이 올라간 시기는 조금 이러한 월간의 단위로 봤을 때 조금 다르더라도 둘 다 글로벌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 올라간 추세를 밟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뜰 만큼 현재 경기적으로 불확실성하다 라는 현상을 본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올라가는 현상들이 그럼 금이라고 더 못 올라갈까, 이러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치 불확실성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금, 은, 비트코인 다 수혜를 본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이런 느낌이고요.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플러스 가치저장 느낌인데, 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기도 한데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은은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이 상승 시기부터 이제 은이 올라가게 되는데 금보다 한 2.5배 가까이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금은 안전 플러스 가치 저장, 은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레버리지 자산, 그리고 비트코인은 위험하면서 가치 저장 느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금 같은 경우는 영원합니다. 이게 인류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금이라는 거는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뢰에 대한 그냥 금이 가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제재 이후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금 결제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브릭스 페이가 현재 지난해에 나왔거든요. 여기에 금 결제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 결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요,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러니까 금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테더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테더는 이제 기업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뢰를 하고 바라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보증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그게 금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예. 왜냐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불안정한데 근데 결제가 편하죠. 근데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중앙은행 하나가 아니라 브릭스 연합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절반 정도에 차지하는 인구와 경제 영향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이 금에 대한 결제 시스템을 추진한다. 와, 이거는 엄청나게 미국을 몰아세울 수 있는 카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장기화시키고 많은 국가들을 배척하고 할수록 뭉치는 국가들이 금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확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최근에 이 브릭스 국가들은 국가 간의 통화 결제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들을 사용하면서 거래를 해요. 심지어 사우디까지 원유 결제 유한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 금태한제 이후로 달러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우디나 이제 산유국들에서 달러를 결제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우리가 국가 간 결제에서 만약에 금을 도입하게 된다면은 거래의 불편함, 가장 중요한 거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이러한 브릭스 국가들 탈달러화를 하는 국가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런 국가들에게 무려 1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역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렇게 무역 장벽을 칠수록 다른 국가들은 또 이런 국가들끼리 뭉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이 가치 지형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의 장기적인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금이 최고다. 금이 최고인 건 슈퍼사이클 기간 내에서 조정에 대한 변동폭이 그 다른 어떤 자산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친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낙폭은 엄청나게 크고 미래에 회복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하잖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없어요. 왜냐? 위기가 와서 금이 조정을 받는다? 환율이 올라가고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금값은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 마이너스 50% 떨어질 때요, 금 같은 경우 그런 극단적인 위기 현상이 나타나도 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최고점 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에 대해서 승차감이 너무 좋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투자하면서 매번 이 시세창 들여보고 매일 뉴스를 확인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내용들이 나온 게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보셔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느린 자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선 방어책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 내에만 우리가 언제인지 알면은, 그러니까 상승기가 언제인지 알면은 충분히 느긋하게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금에 있어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인 시장 굉장히 많은 시장에 참여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건 자산별로 기간과 그리고 사이클적인 파동이 각기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별로 움직이는 기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적기를 포착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과 은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도 10월 달부터 이거 진짜 강세 사이클이 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 일단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본 투자자기도 했었고, 특히 이 커브앤드 패턴이 금에게는 20년 동안에 형성되었던 파동이었고요, 은에게는 50년 슈퍼 커브앤드 패턴이 발생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 투자를 조금 더 많이 좋아하고 같이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이런 기회를 많이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샌드폭스 채널 방문해 주시면은 여러 이러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